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삼성 HBM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테스라고 하는 종목을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들을 공부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비슷한 종목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횡령 사건으로 크게 이슈가 됐을 때 오스템이라고 하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가 이름만 비슷하다는 이유로 주가가 그 동반 하락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본 적이 있고, 신풍제약이 급등할 때 전혀 상관없는 신풍제지가 올라가는 현상도 있고요. 미래 나노텍인 줄 알고 샀는데 나래 나노텍이었다라고 하신 분도 제가 실제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퀘스트, 유니테스트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유니셈도 사실 이 유니슨과 유니드랑 좀 헛갈리실 수가 있어요. 유니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풍력 관련주고, 유니드는 OCI 계열사로서 화학 제품을 취급하고요. 오늘 알아보는 유니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스크러버, 뭐 칠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니슨과 유니드, 유니셈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어떤 거였지라고 생각할 때 이 두 종목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냥 재미로 유니셈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유해가스가 많이 샌다. 많이 샘. 유해가스가 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화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유니셈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유니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은 1988년에 설립이 됐고요. 1999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5월 3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303억 원이고요. 발행된 주식수는 3천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화성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 상해, 서안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스틴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이 삼성이 미국 오스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안에 상주하고 있는 지사가 있고요.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김영균 대표이사님이 13.07%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시안 지역에 삼성이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니셈도 마찬가지로 이 시안 쪽에 중국 지사를 두고 있고, 미국 오스틴 지역에서도 아까 삼성 빌딩 내에 상주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삼성의 사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에 어떤 설비 투자를 할 때 그때 유니셈의 장비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유지 관리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지사를 두는 것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보여집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 스크러버와 칠러라고 하는 이런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스크러버고요. 이게 칠러예요. 이 두 가지가 대표 사업이다라고 유니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크러버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나올 때 그것들을 이제 정화해 줄 수 있는 장치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러버 사업을 우리가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ESG 경영, 뭐 친환경, 아리백 같은 테마가 나올 때 항상 이 스크러버 관련해서 이게 좀 부각을 받는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시장 스크러버 점유율 유니셈이 1위입니다. 점유율 45%로 가장 많고요. 매출 비중에 있어서 유니셈의 30.5%의 매출이 이 스크러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로는 삼성향인 GST가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 기업 CSK가 있습니다. 그리고 GMBS 에코는 SK 하이닉스 향이죠. 칠러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정 내에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국내 점유율 30%가 바로 유니셈의 칠러에서 나오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34.0%, 마찬가지로 경쟁사는 GST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봤던 FST가 이 칠러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셈의 경쟁사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삼성향이죠. 네, 지금 방금 스크러버와 칠러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떤 게 칠러였고 어떤 게 스크러버였지? 온도 조절 장치가 스크러버였나 칠러였나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도 가끔씩 좀 이게 칠러가 온도 조절 장치였나 유해가스 정화 장치였나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크러버가 이 러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드러버, 빨리 씻어라, 정화장치죠. 그리고 칠러는 우리가 스릴러라는 이 영어 뜻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릴러 영화 보면 막 찌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막 찔러서 무서워가지고 오싹해져서 온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는 칠러, 그리고 스크러버는 정화 장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유치하게 안 해오시더라도 우리 그 세안할 때 스크러버 화장품 쓰잖아요. 스크러버가 뭐 이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정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 원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칠러도 마찬가지로 이 오싹해진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요런 좀 쓰잘데기 없는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요런 욕심이 좀, 유니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보다 반도체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반도체향 매출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가스 스크러버가 30.5%, 그리고 칠러가 34.0% 매출이 나오고, 여기 보면 유지보수 영역에 33.1%로 이 가스 스크러버보다 이 유지보수 매출이 더 많이 나와요. 기존에 설치를 해놨던 스크러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사에. 유해가스를 정화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잔여물들, 오염물질들이 이제 계속 침전이 된다라고 해요. 침전돼 있는 잔여물들을 제거해줘야 이 장치가 고장이 안 나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도 유지보수 사업에서 계속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꽤 많은 편이어서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계속 설비 투자를 하면 스크러버 장비가 유니셈에서 계속 납품이 되겠죠. 그러면 납품이 되면 그 스크러버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에 보면요, 종료한 사업이 나와요. 원래 유니셈이 기존에 이 IoT 사업, 이 AI 인공지능 관련된 IoT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중견 기업 사업 진출 규제 등 제한적인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서 사업을 종료했다. 그래서 지금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장비 사업에 그냥 집중을 하기로 했다. 라는 내용으로 사업이 종료가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아예 안 잡히죠. 뭐 기존에도 매출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고요. 적자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잘라내버린 것 같고요. 유니셈을 공부하시기에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심플해졌죠. 반도체 공정을 보면 이게 상층부가 있고요. 베이스가 되는 하층부로 이렇게 나뉩니다. 상층부에는 이제 증착 공정이나 뭐 식각 공정, 이 웨이퍼의 회로를 패터닝을 하는 그런 이제 공정들이 이 상층부에서 이루어지고요. 칠러와 스크러버는 하층부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층부의 증착 공정과 식각 공정, 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공정들은 위층에서 진행이 되고, 이 베이스먼트 하층에서 칠러와 스크러버가 이 공정에 투입이 된다. 여기에 이제 특수기체가 들어가서 유해가스가 발생하면 이 진공 펌프를 통해서 유해가스를 빨아들이는데, LOT 베큐움이나 ALT 같은 회사들이 이런 진공 펌프를 이제 만든다라고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알아보는 유니셈은 이 칠러와 스크러버를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전공정 과정에 이런 절차에서 온도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유해가스가 진공 펌프를 통해서 빨아져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정화해주는 장치가 바로 스크러버죠. 칠러와 스크러버가 반도체 전공정에서 이렇게 활용된다는 것도 우리가 큰 이런 흐름에서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공정에서 이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스크러버, 요게 사용되는 공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각, 증착 공정에 활용이 되고요.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닌데, 최근 들어와서 이 친환경과 유해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도 앞으로는 이제 점점 채택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온 주입할 때도 스크러버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나노미터급으로 미세화되고 점점 적층하는 이 레이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크러버 역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미세화되고 고단화될수록 스크러버 또한 병행해서 계속 기술을 발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과 마찬가지로 계속 스크러버 수주 금액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자료입니다. 유니셈이 생산하는 스크러버의 종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번 타입, 플라즈마 타입, 히터 타입,
드라이 타입, 웻 타입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뉠 수 있는데 번 타입은 천연가스로 이 유해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정화하는 방식. 이 플라즈마 타입은 이런 LNG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온의 플라즈마 아크를 이용해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터 타입은 이런 LNG를 태우는 것 같은 직접적인 열이 아니라 간접적인 열을 통해서 이 유해가스를 제거를 하는데 기존의 번 타입이나 플라즈마 두 개, 요 타입보다 운전 비용이 낮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 타입은 촉매 방식인데 어떤 알갱이, 이 레진이라고 하는 알갱이를 이용해서 이 가스를 서로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흡착해서 그걸 이제 제거하는 방식의 정화 시스템이 이 드라이 타입입니다. 웻 타입은 말 그대로 이제 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폐수가 많이 들겠죠. 친환경적이지는 않고 전처리 방식, 이 가열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가열을 하냐, 뭐 LNG를 직접 태우냐, 아니면 플라즈마 형식으로 태우냐, 아니면 간접적인 열로 히트 타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번 타입, 플라즈마 타입, 히트 타입으로 스크러버가 나뉘고 후처리 방식, 이렇게 처리된 잔여물들을 물로 씻어낼 거냐, 아니면 촉매 같은 걸로 흡착해서 떼낼 거냐 기준으로 드라이 타입과 웻 타입 이렇게 나뉘는 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니셈의 스크러버는요, 다른 경쟁사와 다르게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모든 타입의 제품들을 양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메모리 이 고객사에게 모두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키옥시아. 키옥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바 메모리 있죠. 도시바가 키옥시아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키옥시아에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식각, 증착, 이용 공정 이런 전공정 장비 한 대당 스크러버가 적어도 한 대 이상은 1대1 매칭이 돼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가 들어가면 스크러버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증설할 때마다 반드시 이런 유니셈 같은 장비주들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칠러입니다. 칠러는 사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을 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기술 구현이 어렵거나 어떤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이게 기준이 되는 장치는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반도체 전공정에 온도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도 이게 어떤 것이다라는 부연 설명이 없고 많은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없는 걸 봐서는 유니셈에 대해서는 스크러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좀 기준이 되는 장비다라는 것을 제가 좀 공부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셈의 수주 현황과 현재 생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수주 잔고는 365억 원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을 보면 요게 2021년, 요게 2022년, 이게 2023년이죠. 유니셈은 주문 방식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지금 보시면 21년에서 23년으로 넘으면서 스크러버 가동률이 반토막이 나는데 거기에서 또 반토막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방 수요가 계속 감산하는 분위기에서 장비 수요가 23년까지 계속 떨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칠러는 스크러버에 비한 정도의 하락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SK, 마이크론, HBM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고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뉴스가 4월 26일 최근에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로부터 약 8조 3,90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캐파를 계속 늘려나갈 거다라는 뉴스가 심심찮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BM이 지금 계속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만드는 대표회사 삼성, SK 마이크론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계속 생산 능력을 늘려가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마이크론의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 뉴욕주에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7조 원 규모의 메가팹을 건설 중이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5세대인 HBM 3E 양산을 시작해서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조금을 앞세서 미국이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마이크론,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을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앞세워서 D램에서 HBM 생산 비중을 가파르게 높여갈 것이다. 이런 증설 계획이 마이크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이 원래는 충북 청주에 신규 팹 M15X 요게 신규 팹인데 원래는 계획이 낸드 플래시 생산 팹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D램 생산 기지로 이제 결정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 5조 3천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해서 2025년 11월 준공 후 여기서 계속 양산을 할 거고 총 20조 원을 들여서 생산 기반을 계속 늘릴 것이다라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HBM 생산 능력을 지난해보다 2.9배 확대할 계획이고요. 원래는 2.5배였는데 이것도 목표가 늘은 거죠. 2.9배로 상향 조정을 했고 생산 규모가 한 달에 4만 5천 개 정도에서 이제 올해 말 13만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4만 5천 개 캐파에서 15만에서 15만 5천 개로 늘릴 예정이고 마이크론은 월 3천 개 정도에서 월 2만 개로 생산 캐파를 이렇게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의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죠? 유니셈이 공급하는 고객사였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이런 회사들이 지금 뉴스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증설을 하겠다라고 구체화된 뉴스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유니셈 같은 이런 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이런 공장 증설 같은 뉴스들은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되는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뉴스인데요. 4월 18일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전방 투자에 유니셈이 호재다. 증설 호재 성장에 기대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삼성 HBM의 TSV 공정 여기에 스크러버 단독 납품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국내 고객사 HBM TSV양 칠러 및 스크러버 공급에 따른 효과로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SK증권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벨이라는 이 언론에서 그 주담과 이제 통화를 했나 봐요. 거기서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전방 산업에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상승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냐라고 회사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주담이 전방 산업에서 올해 진행하려고 했던 투자들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이제 투자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유니셈이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요 내용이 중요하죠.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HBM TSV 공정에 들어가는 스크러버 장비는 유니셈이 단독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주담의 언급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유니셈이 삼성 HBM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다른 뉴스죠. 요거는 2023년 작년 11월 19일에 나온 뉴스인데 HBM 시장 겨냥해서 스크러버를 증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 시장뿐만 아니라 이 유니셈 자체도 지금 공장 스크러버 캐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거의 다 지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계속 스크러버 장비가 이제 생산이 이제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와 차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동률에서 보았다시피 삼성이나 SK 감산을 계속 들어가면서 장비 수요가 주춤했던 모습들을 23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보면 올해 말에는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확정된 작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확 줄은 게 눈에 띕니다. 29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여기 174억으로 줄었는데 근데 그에 반해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좀 선방한 모습이에요. 영업이익률은 11.47%에서 7.49%로 떨어진 데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조금 늘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는지는 한번 찾아봤는데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부채 비율, 유보율은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근소하지만 부채 비율도 27에서 17, 17에서 13%로 계속 부채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뭐 PBR도 잠깐 보자면 0.83에서 1.16 수준으로 고밸류를 적용을 받는다라고는 좀 보기 힘든 지수로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좀 봤는데요. 보시면 자본금이 직전 사업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줄고 당기순이익도 직전 사업보다 줄었는데
자본은 늘고 부채도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뭐 물론 전방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축소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 와중에도 그래도 무난하게 좀 선방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회사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닌 정말 전방 시장 때문에 이런 매출의 좀 감소가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손익계산서인데요. 이 보시면 21년, 22년, 23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과 아까 영업이익은 확인을 했죠. 기타 비용과 금융수익 그리고 금융비용 쪽을 한번 보시면요. 22년에는 67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23년에는 17억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기타 비용이 전년 대비 50억 원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금융 비용 또한 37억에서 4억 2천으로 약 33억 원 정도가 금융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수익은 또 늘었죠. 금융 수익이 23억으로 약 10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요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93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타 수익, 영업이익이 아닌 특별 수익으로 93억 정도가 절감되고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당기순이익률은 오히려 조금 더 증가했던 모습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유니셈은 신용 비율이 7.42%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신용 비율이 적지는 않다라는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조금 좋지는 않죠. 근데 좀 우리가 기대해 볼 것은 미국에서 이제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하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이 시작되는 화요일부터 5월 7일이죠.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반도체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인 악재라든지 뭐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게 여기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4월 17일이죠. 4월 17일, 4월 16일 부근에 많은 거래량들이 2천만 주가 넘게 터졌어요. 이거는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아까 전체 발행된 주식 수가 3천만 주 정도가 좀 넘었잖아요. 근데 2천만 주가 훨씬 넘는 요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확실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 가격대의 매물이 가장 지금 비중이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4월 16일 무렵에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증설 투자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아까 IR 담당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시피 언론에 삼성 HBM, TSV 공정용 스크러버를 유니셈이 단독으로 삼성에 공급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래가 그때 터지고 삼성 HBM 관련주로 유니셈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흐름은 아직까지도 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여러 가지 HBM 관련된 뭐 설비 증설이라든지 엔비디아양 뭐 매출 아니면 뭐 삼성의 HBM 관련된 수주 소식 뭐 이런 것들이 들린다라고 하면 유니셈이 가장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 유니셈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얘네가 반도체 관련된 전공정 장비이긴 하지만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러버가 그렇죠. 스크러버는 유해가스를 제거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스크러버가 많이 공급이 되면 될수록 생산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각받고 있지 못하지만 뭐 아리백이라든지 뭐 친환경 요런 테마가 한번 불 때마다 스크러버 또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요 뉴스가 터지기 이전까지는 친환경에 대한 모든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셈도 좀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친환경 테마도 좀 같이 곁들여서 유니셈을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 삼성 뉴스와 그리고 그 반도체 3사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회사들이 이 반도체 증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주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추적해 보시면 유니셈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공부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